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천에 사는 태양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간호조무사 얘기로 좀 찾아왔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채널에서도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오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댓글을 쓰신 분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좀 절실하시고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도 저한테 막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으로 좀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보통 뭐 종합병원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한 8, 90%는 개인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동네 병원에서 자주 보는 그런 곳에 이제 취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이 때문에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2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에 도전을 해도 괜찮냐, 이거 해도 늦지 않았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도전하는 데는 솔직히 나이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태양맘도 40대 초반이고 간호조무사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나 뭐 이게 먼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과연 해보고 후회를 할 건지 안 해보고 후회를 할 건지 그러면 저는 해보고 후회를 하자라는 쪽이라서 많이 도전을 해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겁먹거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뭐 사람이 다 제 마음 같을 수는 없고 또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심이 막 느껴져요. 그 댓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나이 때문에 내가 지금 뭐 40대, 50대다 해서 나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50이라는 숫자가 물론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서 중간까지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0대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그동안 20대, 30대가 갖지 못하는 그 50대 분들만의 그런 되게 숙련된 인생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하다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업무를 잘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맞지만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그 분들보다 뭐 일하는 능력이나 업무는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 정말 거의 다 비슷해지거든요. 일하는 건 정말 다 비슷해져요. 그렇지만 그 어린 친구들한테 배울 수 없는 그 인생의 지혜 그리고 노련함 그리고 이럴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업무는요 1년 정도 하면은 대부분 비슷해져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보통 1년 정도가 지나면 업무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 거의 다 비슷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의 기간을 내가 참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또는 뭐 동료한테 무시당하고 원장님 때문에 뭐 속상해서 그만두고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만 잘 1년 정도 잘 버티신다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이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좀 용기 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호조무사가 솔직히 여러분 뭐 박봉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간호조무사를 하려고 주변에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거 월급도 적게 받고 힘든 거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확신이 선다면 제 마음에 내가 이거 해서 참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저는 조금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남들보다 좀 실행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태양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좀 실행을 잘하는 편이에요. 좋은 책이나 이렇게 명언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아 이거 해야지 아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생각에 머물 뿐이지만 내가 그거를 도전하고 진짜 실행으로 옮겼을 때 무언가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생기고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시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내가 나의 소신껏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새로운 분야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본 것도 아닌데 그거 왜 월급 적은데 왜 하려고 하냐. 그거 뭐 힘든데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굳이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월급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어요. 보통 간호조무사도 월급이 막 세진 않아요. 네, 월급이 그렇게 막 많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되게 보람도 느끼고요. 또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뭐 일반 이렇게 직원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라고 하죠. 보통 개인병원에도 요즘은 중간관리자들이 다 있어요. 실장님들이 다 계신데 그런 실장급 위치에 올라가면 급여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주무사를 한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한번 나도 중간관리자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원장님 눈에 좀 들어서 나도 좀 내 레벨을 좀 올려볼까라는 좀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그 위치까지 가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시고 훨씬 더 이렇게 좀 좌절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원장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셔야 되고 뭐 직원들 때문에 많이 속도 많이 상해봐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서 중간 관리자가 되면 좀 넓게 시야가 좀 넓게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약간 실장이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진다는 걸 저도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또는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신다면 저는 중간관리자, 예를 들어 뭐 팀장이라든지 뭐 실장이라든지 이런 직급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공부만이 답이더라고요. 남들과 좀 차별화되게끔 내가 좀 성공을 하고 싶거나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좀 특출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위에서도 좀 보는 눈이 이제 원장님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위에서 보기에도 쟤 조금 공부하려고 하네, 쟤 좀 노력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원장님들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만 먹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좀 특출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성실히 몇 년, 뭐 3년이고 5년이고 다니면서 나의 경력을 쌓으면서 거기서 내가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좀 책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 좀 세미나나 이런 학회 같은 게 있으면 좀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던지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나를 좀 발전시키고 좀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놓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솔직히. 물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내가 취업을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을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그 노인유치원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시려나요? 요새 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차리기 위해서도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론 뭐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선생님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많이 취업을 나가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좋죠.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뭐 간호조무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뭐 상담을 해주시는 코디네이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솔직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병원 일을 하시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수월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으시면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조금 병행해서 따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일이 알고 보면은 뭐 코디네이터만 요즘은 따로 뽑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코디네이터 자격증만 따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왕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할 거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같이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부과를 하는 병원에서는 보통 비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피부 관리를 하면서 뭐 비만 주사도 같이 놓고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관리사 자격증만 있으신 분들도 내가 뭐 병원 쪽으로 예를 들어 뭐 취업을 하거나 생각이 있다 하시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같이 이렇게 한번 따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신 분들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태양맘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뭐 일을 하시면서 내가 뭐 피부과를 다니면서 뭐 서브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미리 좀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훨씬 나중에 좀 수월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물론 뭐 박봉이고 또 일이 뭐 힘들고 뭐 빡세고 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진짜 보람되다고 느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남을 좀 케어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의 그렇게 좀 낫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되게 많이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고마워해 주시고 또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뭐 격려해 주시고 하면은 힘이 막 나거든요. 근데 그게 간호조무사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마움을 좀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좀 힘들어서 힘든 누군가, 아픈 누군가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보살핌을 좀 드리고 하면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크게 그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뿌듯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을 좀 케어해 줬을 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남을 되게 챙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훨씬 더 일이 아마 더 재밌으시고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호조무사도 하다 보면요 상당히 많이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또 나의 이렇게 퀄리티도 올릴 수가 있어요. 내 몸값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하나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태양만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있지만 제가 또뭐 병원 CS 자격증도 땄고요. 또 제가 비만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체형관리사 자격증도 땄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말고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사람이 매일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거 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내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 아, 내가 지금은 피부만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한번 따볼까? 아, 내가 지금 코디네이터만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한번 병행해서 한번 따볼까? 이렇게 좋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좀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조무사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셔서 태양맘이 많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해 나가요. 같이 공유하고요. 뭐 어려운 점이나 힘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거기에 제가 위로가 되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댓글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늘 이렇게 좀 웃는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태양맘이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